굿모닝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신의 명칭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조합들은 명칭이 정당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 그런 경험을 있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을목이 임수나 해수를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는 계모 같았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이해를 지금도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꽤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사례는, 사주 사례는 무수히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명칭을, 음양을 획일적으로 나눠버렸어요. 임수는 을목에게 정인입니다. 계수는 을목에게 편인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정인의 명칭과 편인의 명칭이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을목을 성장시켜주는 에너지는 계수의 발산입니다. 발산 에너지예요. 임수의 겨울에 활용하는 응축 에너지는 절대로 을목의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느끼는 임수는 을목의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 을일간이 임수가 정인으로 있으면 왜 우리 엄마는 계모처럼 행동할까? 이런 의문을 가진 거죠. 근데 처음에 이런 기준이 없다면, 어떤 기준? 사계의 순한 원리대로 나눈 이런 사계도의 기준, 요건 어디서 왔다? 지장간 흐름에 보면요, 다 이 지장간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지장간을 살펴보면 이 사계도 표처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임수는 겨울에 있잖아요, 사계도에서. 아니, 지장간에. 그죠? 병원은 여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답한다고? 지장간이. 만약에 지장간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계도는 틀릴 수가 없어요. 고로 기준이 없던 상태에서 이 사계도를 그리고 보니 그 이해가 되는 거야. 아하, 이 개수는 편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인과 같은 태도야. 을목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지만 임수는 정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편인과 같은 작용을 했던 거야. 아니, 당연히 겨울에는 추워. 봄에는 따사로워. 바보가 아닌 이상 을목이 임수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물론 여름에 임오 이렇다고 칩시다. 이 임수는 주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수화됩니다. 물론 봄이 아니니까 봄의 개수, 묘진 4월의 개수보단 덜하지만 그때는 임수의 응결작용이 어느 정도 풀어져 있기에, 여름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개수와 같은 작용으로 바뀌면서 을목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그래도 임수의 본성이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걸러 사용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이 십신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만든 게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인식하고 제대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 시간 지금까지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봐봐요. 갑은 임수를 만나면 편인이에요. 편인. 그죠? 그리고 개수를 만나면 정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봐보세요. 임수가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에요. 왜냐? 간목의 본질은 먼저 하강한 다음에 상승해야 돼요. 언제? 겨울에서 봄을 향할 때. 그쵸? 이 하강할 수 있는 거는 임수밖에 없어요. 개수가 아니에요. 개수는 폭발합니다. 폭발, 발산. 만약 그래서 임수가 개수만 있잖아요. 이상하게 차분해야 될 간목이 시간빵 젖어요. 왜냐면 촐랭거리거든. 촐싹거려요. 한번 봐보세요. 주위 사람들을. 임수는 없고 개수만 있으면 남들 보면 정인이라고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본성 자체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그래서 개간무가 성격이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간목은 하강을 차분하게 임수에 의해서 하강을 하고 천천히 상승해야 되는데, 임수는 없고 개수가 있으면 무게합하는 과정에 간목의 무토를 사정없이 찔러버려요. 그런데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임수는 편인이냐 개수는 정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런데 사주사를 보면 개수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 연에 임수가 있어야 그나마 유산도 받고 윗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하는데 개수를 받을 게 없어.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게 개해 갑인 이런 식이 있다면 다르죠. 여기에 해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거를 실제로 주위 사주들을 활용을 해보세요. 그 왜지라는 궁금증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게 사계도라는 거죠. 이 사계도는 어디서 왔다고? 지장간에서 왔다고. 바로 지장간을 연구를 해야 돼. 자, 그리고 갑을, 이거야 당연히 겁재니까 하실 거고. 자, 이제 봅시다. 병, 식신이에요. 이건 맞아요. 왜 식신이냐면, 식신은 뭐라 그럴까? 먹는 귀신이라고 그럴까? 먹을 복, 장수의 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확장, 분산,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겨울과 여름이니까 그 행위가 어쩐다? 아주 느긋하다. 맹꽁이, 멍해 보여요. 왜냐하면 둘의 시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하지만 갑정, 이건 상관이죠. 두 시공간은 적절해요. 가을과 겨울이기 때문에. 하지만 갑이 정화를 보면 갑이 개수를 보는 것처럼 조급해요. 왜 조급할까요? 정화가 열기를 가져야 신금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정화에는 수기가 없어요. 흔히 닭새끼처럼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요. 빨리빨리. 병화는 맹해갖고. 하지만 식신 상관이라는 명칭은 맞다 이거죠. 비록 그 시공간은 상이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설명을 하냐면 십신의 명칭에 사계도를 가지고 시공간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달랑 십신만 보면 그냥 왜 이유도 말 않고 그냥 갑은 생하고 극하고 이런
생각론으로 명칭을 일률적으로 정해버려서 문제라는 거. 하지만 시공간 상황까지 감안해서 보면 이 십신의 명칭들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이해를 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간모, 이거 편제, 갑기, 정제, 이건 이해를 하죠, 그죠? 무토는 봄, 여름에 활용하기 때문에 갑은 무토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취하지 못해요. 반드시 기토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기토 속에는 음습한 토라고 그러잖아요, 기토를. 그 이유는 임수가 기토에 있기 때문에요. 고로 두 개가 합치면 정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는 뭐가 없다? 임수가 없어요. 뭐만 있다? 개수가 있어요. 무기합을 하면 화기를 만들어내요. 화기를 만들어내면 임수가 필요한 간목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워요. 그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개간무 삼자조합이에요. 그래서 개간무를 하면 무토 육체가 박살나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이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개갑이 정인이라고 해도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 갑경, 이건 편관이죠. 쉽습니다. 대칭 관계 있잖아요. 갑목을 부정하는 거예요. 괴롭죠. 신금은 정관입니다. 정관이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걸 공직이니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단지 갑과 신의 시공간은 적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 신, 임, 갑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시종자가 갑목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임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록 편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인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빠진 정신 갑의 조합은 아주 괴롭습니다. 맨날 그 부부싸움하고 악발이, 갑은 죽을 맛이거든. 이 정화가 신금에게 열기를 가고 아무리 정관이라고 간목을 조조되면, 정관이면 뭐해? 우리가 말하는 정관 굉장히 좋다고 인식하지만 이런 조합은 이 신금 정관이 아주 지랄 맞습니다. 왜? 수게 풀어내지 못하고 간목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간목이 자기 새끼거든. 그러니까 우습게 본다고. 이런 사례들, 남편과 맨날 지고 볶고 싸우는 사례들, 남편이 자살해버린 사례들, 이게 다 신갑 조합이 이 임수가 없어서 풀어지지 못하니까 둘이 타협이 안 되는 경우예요. 신금은 수기가 없어요. 삐쩍 말라 있다고. 이 정화가 다 열기를 가해서 수기를 다 없애버렸거든. 병정이 경신으로 수기를 다 없애서 이렇게 꼬들꼬들 해가지고 시종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드럽게 하려고 임수가 필요하고, 임수에 풀어지면 간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임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둘이 만나면 저 관계가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관이라고 해버려. 그러니까 실제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황당해 하는 거야. 분명히 정관이라고 배웠는데 정관은 개뿔 왼수지. 남편이 아니라 왼수요? 안 맞아. 로또처럼. 로또 복권처럼 전혀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 임수가 빠지면 둘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자, 을까지만 해봅시다. 시간이 가니까. 나머지 뭐 혹시나 뭐 더해주세요 하는 사람 있으면 저기 카페에 말씀을 하시고. 을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수. 이게 편인인데 아니야, 정인이야. 만약에 명칭의 의미가 정인이 맞다고 그러면 정인이 맞는 거예요. 임수는 겉으로 보면 정인이지만 실제로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다? 응결시켜서 그래요. 응결. 겨울에 있는 임수가 을목을 응결시키지 뭐 개수가 응결시키니까 말이 안 되잖아. 갑은 겁재라고 그래도 갑을 사이는 틀리죠, 그죠? 갑이 을을 생하는 겁재는 돕는 겁니다. 을이 갑을의 도움을 받는 거는 극하는 거랑 비슷하죠. 일종의 이용당하는 거예요. 간목 입장에서 을목에게 이용당하잖아. 왜?
당연히 가본 시간 방향에 따라서 을을 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동일하게 비겁도 그 속성은 동일한데 달라요. 그리고 을병, 이건 상관이라고 했어요. 상관? 그럼 뭐예요? 상관이면 오히려 그 작용이 정화보다 훨씬 좋은데, 잘 보세요. 을목은 좌우 확산이에요. 병화는 분산합니다. 그러니까 을병이 봄 여름에 저기 조합돼 있어요. 정화는 가을입니다. 을목을 어떻게 하게? 쪼그라지게 해요. 쪼그라지게. 그러니 이게 뭔 식신이야. 식신은 먹을 복이라며. 장수의 벌이라며. 이거는 그냥 괴롭히는 거라니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을목이 병정을 봤다 그러면, 응? 일간에게 병을 월간에 두었다면 사회활동이 어때요? 이때 아주 바쁘고 화려하죠. 그죠? 정화는 혼자 안에서 일정한 공간에서, 만약에 반대로 있다고 생각해. 월의 정화예요. 그럼 사회활동 할 때는 별로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 근데 시간의 병화면 활동 범위가 훨씬, 해외, 그리고 광범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십신으로는 상관이야. 그냥 황당한 거야. 여기서 막, 아니, 이게 왜 이렇지? 끙끙거렸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게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응? 고소해서 이래서 지랄. 무슨, 실제로는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 낮에 이렇게 해야 을목이, 응? 활동하기 편한 건 맞잖아요. 사람들이 밤에, 응? 밤에 활동하는 게 편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을무, 이건 정제, 편제. 이걸 왜 편제라고 그럴까요? 을목은 기토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그 이유는 기토는 땅 속이야. 을목은 땅 밖에서 활동해야 되고. 근데 이 기토에 들어가면 이게 있고 싶겠어요, 여기에서? 아주 불편하지. 음습하지. 임수를 먹어서 음습하지. 땅 속이지. 여기 있겠냐고. 그래서 이름하여 편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것도 아니야, 사실은. 자, 을목은 경금, 이건 정관, 이건 틀을 만들어주는, 정관은 틀이에요. 틀을 만들어주는. 신금은 을목의 좌우 확산하는 움직임을 박살내버리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하죠. 존재를 부정하는 게 편관입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해버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임계는 방금 했죠. 이게 개수는 편인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정인이다. 맞는지 틀리는지 주의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자, 혹시나 원하는 사람 더 병, 모기, 경신, 임계 다 해주세요. 이거 원하는 사람은 카페에 올려주세요.